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책의 연속을 위한 연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자 팔던 강원도의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완성을 향한 4년간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첨단 미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감자만 팔던 강원도에서 첨단 미래산업으로 완전히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임에 성공하면 본격적으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출산부터 육아, 교육, 취업, 노후에 이르는 생애 전주기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야당 후보가 된 김 지사는 여당의 선거 전략을 경계하며 우상호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보냈다는 후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중앙의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태어난 것입니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첫 일정으로 종량제 봉투 제조 공장을 찾아 지역 경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우상호, 김진태, 양자 대결 구도가 확정되면서 강원도지사 선거가 공식적인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그동안 보수세가 강했던 영동 지역에서는 보수와 중도 인사 1,000명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김진태 후보 측은 검증되지 않은 갈라치기 정치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김진기 전 속초시의회 의장과 최령근 전 속초시 의원, 박영곤 전 자유총연맹 속초시 지부장이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를 만나 지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김진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새누리당, 2014년 자유한국당 소속, 최령근 전 의원도 2014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속초 지역 보수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강원도와 영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선 우상호 후보가 적임자라며 영동 지역 보수와 중도 인사 1,000명과 함께 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영동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모적인 이념 대결이 아니라 정치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려낼 유능한 일꾼입니다. 저희는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적임자가 바로 우상호 후보임을 확신합니다. 우상호 후보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며 중도와 보수 진영의 얘기도 귀담아 듣고 필요한 공약을 잘 가다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수 인사들까지도 우상호가 강원도를 발전시킬 적임자다라고 반응을 해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하나로 묶어서 선거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후 강원도 발전을 위한 통합의 힘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우상호 후보 지지를 선언한 보수 인사들은 오는 6월 3일 선거일까지 영동 지역 보수와 중도 성향의 인사들이 우 후보에 대한 추가 지지 선언을 할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후보 측에서는 현장에 소수 인사들이 참석해서 명단을 전달하기만 했을 뿐 실제 1,000명에 이르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보수 인사 합류나 영동 지역 변화 등의 프레임은 갈라치기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정확히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보와 보수, 영동과 영서를 넘나들며 이념과 지형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선거전은 더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신 교육감은 38여년간 교단과 교육행정 현장을 두루 경험해 학력 신장의 해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춘천 충혈탑 참배를 시작으로 길거리 출퇴근 인사로 선거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도 선관위 앞에서는 신교육감을 지지하는 학부모 단체와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맞서며 한때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선거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강원시장 군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단수 공천 지역까지 13명의 시장 군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양당의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도청 소재지 춘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3명이 당내 경쟁을 벌인 춘천은 정광열 후보가 본선 주자로 낙점됐습니다. 화천은 최명수, 인제 엄윤순 후보가 국민의힘 군수 후보가 됐고 태백은 이상호, 정선 최철규, 고성 박효동, 양양 김호열, 평창 심재국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단수 공천된 원주 원강수, 속초 이병선, 홍천 신영재, 양구 서응원, 영월 김길수 후보까지 포함해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선 13개 시군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현직 이현종 군수가 3선 임기를 채운 철원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자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동일 신인철 후보가 다시 승부를 가리게 됐고 동해는 김기하 최재석, 삼척은 김동완 박상수, 횡성은 임광식 함종국 후보가 결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유권자와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이 제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는 원칙하에 대개 경선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당의 후보가 확정된 도내 시군은 모두 10곳입니다. 원주는 구자열 원강수, 양구 김철 서응원, 속초 김철수 이병선, 영월 박선규 김길수 후보에 이어 인제 최상기 엄윤순, 화천 김세운 최명수, 태백 김동구 이상호, 양양 김정중 김호열, 정선 최승준, 최철규, 고성 한명준, 박효동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7일과 18일 이틀간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본선 진출자를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강릉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17일과 18일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도 조만간 본선 주자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에는 여야 대진표가 대부분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춘천 동면 장항리에 행정주민복합센터 건립안 통과를 놓고 춘천시 의원 예비 후보자들 간의 치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재철 춘천시 의원 예비 후보는 노력 없는 성과 가로채기는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현수막을 게시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춘천시 의원 예비 후보들은 이 사업은 어느 한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며 주민 수건 사업을 정치 재료로 삼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는 21일은 정선에서 발생한 사북 항쟁이 꼭 4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피해 광부와 유가족 등은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사과를 통해 과거사 청산의 첫 발걸음을 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나이 90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이 광부 옷을 입고 절뚝이며 외칩니다. 국가사과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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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서막으로 불리는 사북항쟁. 광부들의 노동쟁의를 폭력으로 누른 공권력 피해자들이 국가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 섰습니다. 경찰들이 고문을 하는데 꽃진물 주전자에 갖다 넣고 막 매달아 놓고 물 붓고 강목에 넣고 받고. 광부였던 한 사람을 경찰 지푸자로 무자비하게 아버지의 허리와 대퇴부를 그대로 타고 넘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태가 화라산처럼 일어났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24년 두 차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북항쟁에 대해 국가 사과를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은 4번 바뀌었습니다. 20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살아남은 분이 10명 안팎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도 이들이 청와대 앞에 나선 건 정부의 달라진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승만 정부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 희생자에게 공식 사과했고 국가폭력은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국가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상처에 대해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명예회복에 나서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한편 사북항쟁 피해자와 유가족이 청와대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진전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역대 대통령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은 과거사 사북항쟁. 이재명 정부에서 변화가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낮 12시 10분쯤 철원군 철원읍 가단리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5대를 투입해 어젯밤 진화율을 80%까지 끌어올렸고 오늘 헬기 5대를 다시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비무장지대 북측에서 남쪽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유초등 이음교육을 올해 더욱 확대합니다. 이음교육은 취학 직전 만 5살 이하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전환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과 수업 체험, 공동활동 등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는 도내 유치원 273곳과 초등학교 262곳이 연계 운영돼 전체 초등학교의 84% 이상이 참여합니다. 강원FC 김대원이 하나은행 K리그1 2026 7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대원은 지난 10일 대전 원정에서 전반 34분 고영준의 가슴 패스를 받아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고영준, 이기혁은 김대원과 함께 7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FC는 이날 슈팅 12개를 기록하는 등 적극적인 공격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며 2회 연속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습니다. 벚꽃 시즌을 맞아 춘천시가 오는 18일 오후 8시 공지천 의암호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개최합니다. 주제는 밤하늘에 피어난 봄빛으로 춘천 문화광장숲부터 소양 아트서클 구간에서 약 15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드론쇼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는 벚꽃 데크길부터 소양강 처녀상까지 약 400여 명이 참가하는 봄내길 걷기 행사도 선보입니다. 홍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두촌면 철정리 북창 농촌관광휴양단지 일원에 리버스테이 인 홍천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추진합니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에는 소규모 체류시설과 개별 텃밭, 공동 영농시설, 커뮤니티 시설, 운동시설과 쉼터 등이 들어섭니다.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고사과의 명품화를 위해 양구군이 2028년까지 스마트 과수단지를 조성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노동력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신규 과원 조성 농가에 묘목과 관수 설비, 농기계 등을 지원합니다. 양고사과 재배 면적은 2019년 193헥타르에서 올해 430헥타르로 늘었고 양고사과는 전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하며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철원군이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 촉탁에 따른 관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경우 즉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 25곳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수질 검사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또 봄철 기온 상승으로 지하수 수질 변동과 미생물 증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음용 지하수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질 검사 이행도 당부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지하수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강원보건환경연구원 등 수질 검사 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제군이 국립공원공단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 대한불교조계종 백담사와 함께 설악산 백담지구 생태문화 탐방자원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뉴스데스크 강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